안녕하세요. 계속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폭탄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 잔액이 423조라고 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84조가 늘었습니다. 사업자 10명 중에 1명은 다중채무자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기와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가계대출 감소세는 보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계속 대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부실화가 점점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19년에 338조, 2020년 말에 386조, 21년 말에 423조죠. 계속 급등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게 내관이 되어서 언제든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체율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만기 상환 유예 조치했죠. 이자까지 납부하는 것도 유예를 해줬단 말이죠. 이 때문에 연체가 적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부실이죠, 부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분이 116조라는 거죠. 상환 유예분 원금이 17조 7천억, 이자가 5조라는 거죠, 5조 원. 이게 언제든지 터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빼버린 거죠. 다중채무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중채무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뭐, 관리기구 설립하고, 뭐 은행에서 지원한 대출 중 일부를 부실화 채권에 맡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인수위에서 기금 설립 검토하고 있다는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만기 연장이 116조, 원금 유예가 11조 7천억, 이자 유예가 5조인데 이걸 단계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9월 말까지 연장했잖아요. 언제까지 또 연장할 거냐고. 계속 연장할 거냐는 거죠. 뭐 기금 설치해가지고 정부 기관이 그 부실 대출 채권을 인수해서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탕감해준다? 이다 세금인데 감당이 되냐고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재정 부담 우려도 있고 뭐 이래저래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을 출금해서 한 30만 명을 구제해줬다고 하네요. 뭐 당시에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1조 5천억의 재원 중에 당장 급한 5천억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마련했었다고 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떨지. 참 저게 말처럼 쉬운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절대로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만만치 않은 건데 뭐 어떻게 될까? 뭐 미국 금리가 뭐 10번, 11번 오르고 뭐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되고 가계부채 1900조, 자영업자 부채 900조 뭐 줄 파산 도산이 우려인 거죠. 이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저 자영업자들의 부실 채권을 뭐 사들여서 구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게 맞는지 뭐 또 다른 대책은 없는 건지 뭐 계속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죠. 너무 우려스럽죠. 너무 충격이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저걸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뭐 실제로 저에 대한 좀 세밀한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권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했던 배드뱅크 사례를 참고해서 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뭐 정부하고 은행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하네요.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정말로 제대로 저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될 것 같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서 배드뱅크를 성립해서 금융사 부실채권 148조를 정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뭐 준해서 이에 맞춰서 이제 하겠죠. 근데 이미 그동안 무리하게 빚을 내는 그런 구조,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숨통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은 제한한다. 갭투기를 막아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지금은 주택 경기 이렇게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그 과거에 이제 통용이 되었던 그런 정책들은 이제 사실 사라져야 된다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왜 전세자금 대출까지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 내면 됩니다. 예. 월세를 내게끔 해야지. 왜 전세자금, 전세를 살게 하냐고요. 돈을 모아서 전세를 사는 건 가능한 거고요. 뭐 실수요자들을 위한 뭐 30년, 40년짜리 뭐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서 평생 주거를 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과연 그 뭡니까?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되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기, 갭투자하는 그런 수단이 돼 버렸죠.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 그리고 그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를 사실상 하게끔 판을 깔아준 게 저 전세 자금 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당연히 다주택에 대한 그 세금을 강력하게 매겨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무리하게 빚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대출 대거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로는 개인이고 가게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서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빚을 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철저히 감시하고 점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원금도 못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원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라는 건 사실상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들이 폐업할 수 있게끔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겠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복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2년 동안 유예를 했다라는 건 되게 나쁜 짓이죠.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그 자영업자들에게도 퇴로를 마련해주지 않은 그냥 개막장이 되게 방치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 안에서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 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구분, 정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은행들은 손실 안 않으려고 할 텐데 그다 세금으로 메꾸라고 주장할 거잖아요. 이익은 자기가 가져가고 손실은 세금으로 메꾸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부채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또 더 커져내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런 우려가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씁쓸하죠. 뭐 자영업자들도 국민이고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맞고 또 그로 인한 부담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도 맞는 거고 참 합리적인 좀 제대로 된 결정이 필요한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쉽지 않은 그 상황을 우리는 좀 엄밀히 냉정히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든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기를 바랄 뿐인데 참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빚은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충격과 위기에 닥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